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8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발소를 하기 때문에 오늘이 매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발소가 매주 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거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1960년대에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학교 선생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학교 선생 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요즘에 그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저도 뭐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가장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 대들거나 뭐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선생님은 곧 부모다 그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잘못하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좀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사회 풍조였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아이들한테 뭐 장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얼굴이 부을 정도로 맞고 들어와도 부모님은 잘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때릴 때는 내가 얼마나 잘못했겠어. 잘 되라고 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풍조가 그랬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존경받고 또 민원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부모님들이 존경하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선물도 존경하니까 선의의 선물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방학 때 그럴 때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하지요. 저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한다고 그래서 너무 그 수줍은 생각에 집에 있지 않고 살짝 피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극진한 대우를 해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학교 참 생활하기 좋다 하니까 남자, 여자,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최고의 직업이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반대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죠. 학교도 그런 사회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그 사회 현상도 그 학교 생활하고 비슷했어요. 사회도 인정이 많고, 사람 보면 서로 인사를 하고, 상당히 그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감정이 메마르지 않고 서로 풍부한 감정,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인성이 넘치는 인간관계, 이런 것이 그 당시는 사회, 학교, 모든 분야에서 그런 풍조로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는 완전히 그 반대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하기가 힘들다. 교권이 너무 훼손돼서 아이들 다루기 힘들다. 학교 선생님이 출근하면 민원이 들어올까 봐 힘들다.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너무 그 학교 그 민원이 심하게 들어와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선생님이 와사증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와사증이라는 것은 입이 돌아간다. 이렇게 그 사람이 중풍이 걸리면은 입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한다고 해도 입이 틀립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학교 민원이 심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와사증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한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와사증이 그 입이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알지도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여자, 남자를 뭐 저기 사망시킨다든가 이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뭐 강도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저는 농촌에 살았는데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살았어요. 문을 다 열어놔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인정이 메말라가고, 감정이 메말라가고, 그 다음에 인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자꾸 메말라지잖아요. 그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가려면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아가려면은 서로 다투어야 한다 하는 것이 생존 경쟁인데,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도 1대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점 몇 대 1 되고, 또 그때는 공채 시험을 안 보고 그 배경 연줄로 해서 면사무소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 우리가 그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음서 제도라고 해서 좀 사대부 집안, 그 다음에 좀 산다 하는, 그 다음에 정부 요직에 있는
높은 사람의 집안, 이런 자식들은 전부 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음서 제도라고 해서 이제 관직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허준 선생님은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의사고, 궁궐에서 임금을 모시는 궁의를 했잖아요, 허준이. 그런데 근무하는 의사들도 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궁궐에서 의사가 된, 한의사가 된 사람을 우리는 이름이 유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 집안, 아주 지체 높은 전통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그 의사, 한의사를 해서 이름이 높다 하면은 채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 때도 그랬어요. 뭐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사람들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동네에서 유지들은 면장으로도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경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예비고사라든가 뭐 이런 걸 보긴 봤지만 그렇게 경쟁률이 높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이라는 게 경쟁이 참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으면은 뭐이든지 치열해집니다. 치열한 경쟁, 점점 인구가 많으면 모든 것이 이제 삭막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인성이 없어지고, 감정이 메마르고, 낙오된 사람, 경쟁에서 뒤로 처진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인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래요.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좀 우리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에 비해서 알맞은 적절한 인구수가 있을 때 인성도 살아나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서로 인정도 생기고. 옛날에는 그래요. 제가 농촌에서 살았지만은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다가 길가에서 만나면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에서 살았는데, 농촌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농촌에는 이제 돗자리라든가 망태라든가 음식할 때 쓰는 생활기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룻밤 좀 잡시다 하면은 오세요 해서 음식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팔던 상품을 한 개 줍니다. 그래서 받기도 하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 보내고, 그런 걸 내가 수없이 봤어요. 밤새도록 얘기장단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컸잖아요. 메마른 인정이 없는 풍부한 사람 간의 인간관계, 이런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컸다는 얘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 예의범절이 뛰어나다. 참 저 집안의 저 아이는 정말로 인사성이 바르고 예의범절이 정말로 풍부한 사람이다. 저도 이제 김기동입니다마는 제 원래 그 조상이 그 매월당 김시습, 조상이 매월당 김시습이에요.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 가면 그 매월당을 모시는 사당이 있잖아요. 김시습, 그 사륙신을 그 모신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최초 금오신화 한문 소설을 냈던 매월당 김시습의 가 선조입니다. 그때는 그 예의범들이 아주 집안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범들이 바르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1등으로 쳐줬어요. 그렇게 된 집안은 그 백으로 해서 취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그 본을 받잖아요. 부모들이 그 하는 행동,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착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사람을 동네에서 알아준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해도 이 경쟁 시대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라고 하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지금에는. 그게 이제 그런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길로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물이. 그러니까 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제 약한 사람을 이제 해치게 되지요. 뭐 어린 아이 유괴라든가 또 여성들이라든가 건장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붙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제인들이 피해를 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래 보니까 여성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사회 폭행, 한 번 그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뭐 죽이고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전한 사회 보장을 해다와 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원래 그 연약하잖아요. 남자보다. 만일에 신체가 건강하고 남자가 튼튼한 남자면은 힘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흉악범들이 그 대상을 건장한 남자를 선택하지 않지요. 그런 남자 성인들보다는 여자가 약하니까.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노인 같은 경우 노인도 많이 그 당하잖아요. 그냥 노인을 그냥 걷어차 가지고 뭐 갈비뼈가 부러져. 그런 거 텔레비 보잖아요. 신체 건강하고 정말로 덩치 크고 힘센 남자들은 그 표적을 삼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자, 아이들, 노인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지 꼭 뭐 여성을 특정한 여성만 목표로 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넓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제압할 수 있고 다루기 연약한 약한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안전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사회 안전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서도 상위 클럽에 있어요. 우리보다 사회 안전보장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외국 여행을 가면은 우리나라 생각하고 밤에 거리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전망이 허술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해가지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전보장이 잘 된 나라 중에 상위 클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갈 때 보면은 주의사항을 여행사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나라는 사회보장이 잘 안 돼서 거리를 다녀도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늦은 밤에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래도 안전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점점 메말라 가잖아요. 학교 선생도 하기 힘들고 뭐든지 다 그래요.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발소를 운영하잖아요. 별의별 손님이 다 있어요. 별의별 손님이 다 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안 그러죠. 만일에 한 50년, 7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옛날의 사회풍조하고 요즘의 사회풍조하고는 여러 분야에서 다 틀려요. 다 힘듭니다. 공무원을 해도 힘들잖아요. 공무원을 해도 힘들고 선생님을 해도 힘들고 개인 사업을 해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 이제 땅만 가지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땅도 부족하고 생활 자원들이 부족하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의 다 그렇지 않아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점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여성들만 상대를 해서 피해를 준다. 그게 아니고 약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현재 그래 살기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밸런스라는 게 뭡니까? 인구가 적당히 있어야 된다. 그 적당히 있다는 것이 곧 밸런스입니다. 인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지구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히 알맞은 그게 밸런스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은 사람 감정이 메몰리지 않고 풍부한 감정, 사랑하는 마음, 스스로 인성이 생기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라는 게 그것도 말고 요즘에 이제 노조 시위를 한다 해서 많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밸런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밸런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최종 목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긴다 했는데, 그 이익을 많이 남기면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위화감이 생겨요. 아유, 이렇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는데 월급은 적게 주나? 좀 나누어서 먹자. 이런 게 결국은 그 밸런스, 균형에서 또 위화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기업은 최대한의 수입을 남겨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인간 심리학에서 나오는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서로 위화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이익을 그 직원들한테 많은 배분을 한다 하는 회사 규정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다와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회사가 잘 안 돼서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생겼다 했을 때는 월급을 깎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밸런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노사 간의 밸런스, 그 다음에 임금, 수익, 이런 데도 균형, 밸런스로 인한 위화감, 마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국민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 운영 기조가 대개 보면은 중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중국에는 지금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요직,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각종 그 장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부 요직에 있는 그 직원들이 법조계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직들이 정부 직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맡는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가 그 지상 목표가 중국에는 기술 위주로 요직을 맞춰간다. 그러니까 뭐 공과 계열에 나온 사람들을 중국의 주석으로 앉힌다. 부총리로 앉힌다. 뭐 주석으로 앉힌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최고 그 요직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 공과 계열, 전자공학과,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부 다 요직에 앉혀놓고 국가 지상 목표를 그 과학,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지상주의, 굴기 제도로 이어간다. 그런 목표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학생들은 공과대학교를 가장 선망하는 직업으로 머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공과대학교, 이과 출신 사람들이 가장 잘 살고 봉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세계에서 그 100대 그 인재를 뽑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 50%가 넘습니다. 세계 그 백인 그 인재들을 뽑아라.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그 한 60%를 가져갑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 가장 뛰어난 인재 100사람을 선정했을 때 중국이 60%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지금의 기초과학, 뭐 AI 분야, 이런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의 패권 국가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분야에는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국가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나라의 국가의 지상 목표, 정책 기조가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발전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그 사회 그 험악한 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 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인. 이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과라는 게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잖아요. 인구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지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그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이 바로 흉악범들이다. 흉악범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라가고 인성도 없어지고 살아가기 힘들고, 다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발소를 합니다. 미용실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해 먹을 게 없으니까 미용실만 밖에 나가면 빠따따닥 많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여러분들이 그 출근하면서 봐요. 아파트 입구에 나가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 한 집 건너가 아니라 성냥갑 같이 붙어 있어요. 이발소, 미용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됩니까? 장사가 안 돼요. 피를 흘리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리는 영업이라는 게 출혈 영업이에요. 출혈, 날출, 피혈자, 피를 흘리면서 영업을 하는 형국이다. 영세업자들 점점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 영세업자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 출혈 영업 영세업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혈 경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김기동 이발소를 한다 그러면은 저자에서는 뭐 머리 깎는데 25,000원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이발소는 10,000원 받는다. 7,000원 받는다. 5,000원 받는다. 3,000원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받으면 15,000원, 20,000원 정도 받아야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로 자꾸 받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피를 흘리면서 마이너스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뭔 장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점, 이발소, 공인중개사, 뭐 해서 점점 생겨나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변호사, 세무사, 치과, 병원. 옛날에 참 변호사만 되면은 이제는 돈벌이 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아서 팔자를 고친다. 옛말입니다. 동네 치과도 천지잖아요. 마이너스 수입이 생기는 치과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국민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일에 5천만이던 게 인구가 점점 늘어가지고 5억이 된다. 그러면 더 심하겠죠. 더 심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애국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애국으로 애국에 가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겠죠.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만 늘어나겠어요? 다 똑같이 비등한 비율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요. 피해가 옵니다. 그게. 국민한테 다 피해가 와요. 나도 얼마 전에 다른 나라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피업을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못합니다. 점점 치열한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게 지나가면 보잖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라는 그 상가 광고가 붙은 게 수두룩하죠. 안 합니다. 펼쳐봐야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한창 장사가 잘 되던 70년대, 80년대는 상가가 나오기 바쁩니다. 임대, 복덕방, 그때는 복덕방이잖아요. 복덕방에 가가지고, 상가 나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제발 나오면은 우리인데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발소만 차리면은 하루에 100명, 500명씩 사람이 모여요. 옛날 그 이발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발소 들어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는 이발소 미장원 돈방석에 앉았어요. 전부 다. 그때는 이제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이발소도 별로 없고 미용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는 국민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발소 가고 그다음에 그 미장원에 가려고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염색을 하고 집에서 머리를 깎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국민들이 피해가 옵니다. 내가 이발을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염색을 막 하고 이발을 깎다가 머리가 막 망가지고 그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실명이 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돈은 없지. 집에서 셀프로 뭐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셀프 시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 불가피하게 집에서 머리 깎고 집에서 미장원하고 집에서 목욕을 하고 집에서 뭐든지 다 한다는 얘기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저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머리는 내가 담당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장사가 잘 안 돼요. 2달에 한 번씩 머리 깎는다. 그 머리 깎는 기간도 길거든요. 2달에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그렇게 하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다 깎아주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지요. 옛날에는 이발비도 싸고, 그러니까, 이발소 다 갔죠. 그러니까 물가가 자꾸 오른다는 얘기죠. 물가도 오르고 비싸니까, 이발소 미용실은 재료값, 그 다음 인건비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부러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의 그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너무 많은 인구가 생기면은 또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